안녕하세요. 겨울을 떠올리게 하는 식물이 하나 있죠. 바로 겨우살이입니다. 참나무나 무로리나무, 팽나무 등 큰 나무 가지에 기생하는 겨우살이는 여러 어원을 갖습니다. 숙주가 있어야 겨우겨우 살아가기에 겨우살이, 그리고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도 푸른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겨우살이라고 하는데요. 사실 겨우살이는 미슬토로 더 유명할 거예요. 미슬토는 항암 효과로 잘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주사로도 많이 맞으시는데요. 이 겨우살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암 효과가 굉장히 탁월합니다. 유럽에서 이 겨우살이는 암 치료에 효과적인 식물로 꼽고 있는데요. 사실 암 환자들의 50% 이상이 이 미슬토 주사를 맞는다고 해요. 독일 및 스위스에서는 항암 및 보조치료제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암 환자의 생존 기간도 유의미하게 길어졌다고 합니다. 이 겨우살이가 외부의 침입 및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화학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. 이 성분들이 체내에 흡수되면서 바로 항균, 항암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 항균과 항암의 역할을 해주는 대표적인 성분들은 렉틴, 이소플라본, 비스코톡신 등이 있는데요. 이 성분들은 항산화 성분 역시 풍부해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들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암세포의 증식이 억제돼서 항암 효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. 이 겨우살이는 기억력이랑 뇌건강 증진에도 효과가 있는데요. 겨우살이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이 성분이 뇌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기억력 및 집중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겨우살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아까 말씀드린 아세틸콜린이 또 여기서 역할을 합니다. 체내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. 이 덕에 암과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도 가능하게 됩니다. 이 겨우살이는 최근 들어서 당분의 대안으로도 활용이 되는데요. 단맛을 내기는 하지만 칼로리가 거의 없어 로카리톨 등의 인공 감미료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시중의 인공 감미료와는 당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양부터 첨가해 가면서 당도를 조절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겨우살이는 면역력 증진이랑 호흡기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산화 작용, 항균, 항바이러스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신체 전반의 면역력 강화와 질병 퇴치 예방에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.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완화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. 그리고 겨우살이는 이뇨작용과 지혈작용도 있는데요.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부종에도 우리가 이 겨우살이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지혈 효과가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. 이 월경 가라증이 있는 여성분들이 이 겨우살이를 섭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겨우살이는 한방에서는 상기생, 곡기생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. 사실 상기생과 곡기생은 관절통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저희 교통사고 환자분들에게도 많이 사용하는 약재 중에 약재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 이 겨우살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? 시중에서 가장 쉽게 겨우살이를 접할 수 있는 건 바로 추출물입니다. 이 겨우살이를 오랫동안 달여서 즙을 낸 것인데요. 이 즙을 요리할 때 넣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. 하지만 겨우살이 추출물은 보통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이 함유량을 잘 살펴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포에서 2포 정도 섭취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. 그 겨우살이는 분말로도 많이 섭취할 수 있는데요. 이 가루를 음식이나 물에 뿌려 드시면 됩니다. 분말의 경우에는 단순히 가루화 과정만 거쳤기 때문에 함유량이 적을 수 있으니 시중에서 저렴한 구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. 하루에 1스푼이나 2스푼 정도만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겨우살이를 담금주로도 많이 드실 거예요. 깨끗이 씻은 겨우살이를 과 가지를 그 술독에 한 3분의 1 정도 채운 뒤에
35도 이상의 술을 채워놓고 밀봉을 하시고 6개월 정도 숙성시키면 이 황색의 당근주가 완성이 되는데요. 모유 수유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 겨우살이 당금주를 꾸준히 복용하셨을 때 어혈이 많이 풀려 나온다고 합니다. 겨우살이는 차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. 겨우살이를 잘게 썬 뒤에 쪘다 식히는 과정을 9회 정도 반복해주세요. 그러면 이런 더금 과정을 통해서 이 겨우살이를 우려 드시게 되면은 물에 끓였을 때보다도 향도 맛도 깊게 더 겨우살이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. 이 겨우살이가 꼭 장점만 있는 거는 아닌데요. 이 숙주의 성분에 따라서 겨우살이의 성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. 간혹 독성을 지닌 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는 그 나무와 같은 독성을 띨 수가 있는데요. 상기생과 곡기생 아까 말씀드렸죠. 예전 문헌에서는 사실 상기생을 더 많이 사용했는데 상기생은 뽕나무에 기생한 겨우살이고 곡기생은 참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입니다. 이 상기생의 독성 때문에 최근에는 곡기생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. 크리스마스 때 우리 리스로 장식 많이 하시죠? 이 리스가 바로 겨우살이로 만든 겁니다. 유럽에서는 이 겨우살이가 애군으로부터 집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해서 많이 사랑을 받았었는데요. 이 겨우살이를 꾸준히 복용해 주시면 암도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우리를 애군과 질병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주는 겨우살이 오늘 많이 공부하셨죠?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궁금한 부분이나 다뤄주셨으면 하는 부분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